안녕하세요. 메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제약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공동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킴정근 기준으로 회사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LB 제약은 작년 기준에 당기순이가 현재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가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CBM PR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소리죠. 배당 수익률도 기대되고 있지 않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0.75%니까 거의 관심이 없는 종목이죠. 자, 주주 현황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16.94% 최대 주주 형태로 되어 있고요. 국내 자산 운영사의 어떤 보유 형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98년도에 4월 달에 설립이 되어서 코스닥에는 3번 정도 시도했다가 안 됐고요. 이제 기술성 관련되는 특례로 2015년도에 4번째 만에 코스닥에 힘들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제네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문의약품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 관련되는 이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펩타이드 관련되는 부분을 이용해서 뭐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파이프라인에 좀 두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숫자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소형 제약사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작년도에 한 400억, 예전에는 한 200억대인데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수는 한 50.2% 증가한 모습이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적자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한 52% 좀 줄어 있고요. 자, 그리고 재무 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재무 조달 이런 부분들 했기 때문에 한 200억대 정도,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64억 정도. 자, 이러면서 한 300억대 정도 보유가 있고요. 비유동자산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그 항남 공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 유형자산 관련되는 부분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자본이 경험이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급증하는 어떤 흐름들이 자본금 어떤 계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요. 이익잉여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손 상태인데, 자,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보시게 되면 영업 활동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좀 유입이 되었고요. 투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작년 올해 되었던 부분들이 재무 활동으로 좀 조달을 하는 모습이다. 요게 이제 HLB 계열의 공통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가 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여기 좀 장기화가 되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성 비율을 보시게 되면 유동 비율이 한 82%니까 좀 낮은 편이고요. 부채 비율은 117%,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 422%. 자, ROE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 상태죠. 보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플러스인데, 이 회사는 제약에다가 바이오를 기반한 이제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회사에 좀 더 살펴봐 드리면 2015년도에 특례 상장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본래 이제 이 회사가 상장 초기에 대하제약이 한 뭐 16억인가요? 지분 투자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뭐 최대 주주까지 가면서 이 김한주 박사 이분이 한 50대 후반에 이제 창업을 합니다. 그 시트리는 본래 이제 회사 이름이 HLB 생명과학이 본래 시트리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1세대 이제 바이오 회사인데요. 저분이 이제 연구 쪽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독일 쪽에서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 보니까 제네릭 위주에서 뭔가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품을 꾸고 한미약품에서 이제 부사장으로 R&D를 하면서 라이센스 따면서 그때 이제 성과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다고 해요. 나이가 50대 후반에. 그래서 이분이 이때 나이가 좀 많으셨기 때문에 그 메디포럼 쪽으로 이제 경영권을 매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메디포럼 쪽으로 갔다가
이 메드포름하고 메드포름 제약이 경영권 관련해서 분쟁이 막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 9월 달에 HLB 쪽으로 이제 그 지분이 이제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되면서 HLB 쪽에서는 이제 전복한 이분이 이제 각자 대표로 HLB 제약 쪽으로 돌았죠. 그래서 사명도 바뀌었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이제 최대 주주로 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요런 호태 대부분 이제 뭐 계량 신약이라든지 뭐 제네릭이라든지 요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박재영 전복한 이분은 이제 HLB 쪽에서는 바이오 사업을 총괄하는 어떤 사장이고 과거에 뭐 셀트리온 쪽에 또 있었고 대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분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추가적인 이제 그 M&A 관련된 어떤 대상 선정할 때 상당히 뭐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각자 대표로 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 쪽에서 이제 장기 지속형 이 DDS라고 하죠.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래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항암제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치매 쪽, 뇌질환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후보 제형 도출이라든지 비임상 단계니까 R&D 가치는 좀 낮습니다만 여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 플랫폼 기술의 어떤 가치들 이 부분이 이제 기술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받는 시점이 향후에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모자금 쪽은 이제 운영자금으로 갔다라고 하면 2020년, 21년도 그 사모 쪽에 이제 거의 뭐 한 1,000억 가까운 돈들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회사채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한일이 2023년도, 2024년도 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도 향후에 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무 활동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HLB 생명과학이고 또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비 형태로 조달을 해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지금 각자 대표인 이제 박재영 여기는 뭐 지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고 요 HLB 생명과학의 또 최대 주주는 HLB고요. HLB는 또 이제 뭐 진양훈 회장님이 또 지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그 지배 구조가 형성돼 있죠. IR 자료를 참조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최근에 이제 HLB IR이 지난주에 있었죠. 그래서 자, 이분 보면 98년도에 생겨서 2015년에 들어왔다.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CSO도 있습니다. 이거는 판매를 대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MO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마진 부품은 좀 품목 이제 생산을 좀 중단한 뭐 그런 상황이고 규모가 한 200억이니까 소형 제약사인데 이게 이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면서 그리고 신약 쪽에는 척수 손해 변성증 치료제 요게 임상 4상입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는 이제 임상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SMEB 요게 이제 플랫폼 기술인데요. 요걸 통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다. 요게 이제 본래 이제 이 회사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분이죠. 이 김한주 박사님의 어떤 기술이 이제 남겨져 있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HLB가 작년도 9월 달에 이제 인수를 했고, 진양군 회장도 인수에 일정 부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HLB 전체 그룹사에서, 제약 관련되는 이제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HLB 제약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시너지 효과를 뭐 낼 수 있을 거고, 이 회사가 기존에 한 200억대 정도를 이제 작년도에 뭐 400억대, 그 다음에 올해도 이제 매출 캐파가 좀 늘어나고, 이제 뭐 척수 손해 변성증 관련되는 부분들 좀 추가하기 위해서 뭐 건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 손해 변성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희귀 질환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죠.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이제 저기는 여기 조금 이제 주목하셔야 되겠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 이게 향후에 좀 이제 뇌질환이라든지 항응고제라든지 항암제의 다양한 질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 기술 플랫폼
가치 부각이 향후에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이런 어떤 그 장기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으로 항원고제, 치매제, 뭐 파킨슨, 항생제, 척수 손해 변성증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 올해 이제 급여 관련되는 부분, 적용 여부 이런 것들도 이제 재료로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 이제 좀 시장에 부각된 게 이 나노젠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12월 달에 HLB 제약이 나노젠과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의약품 개발 협력 MOU를 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양사가 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 역량이라는 소스를 공유하고 국내에 이제 구축된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HLB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걸 통해서 오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글로벌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HLB 쪽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들을 관련된 회사들이 다 모아서 전략적으로 생산도 하고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HLB 제약은 전략적 협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노젠의 이제 임상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뭐 공유도 하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HBS 관련되는 이 바이오 생태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HLB 제약이 가지고 있는 의약품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역량 이런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복환 대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HLB 전체 입장에서도 이제 생산의 어떤 전초 기지 형태로 지금 HLB 제약을 삼으려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기사로 나온 거 보면 작년도 이제 MOU 관련되는 부분에서 강화된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노젠이 지금 또 하나의 좀 전임상 단계에 있는 안약 비강 분무 형태의 항체 기반의 코로나19 임상 결과, 여기에 따라서도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국내 도입 방안을 뭐 검토할 수 있다.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제 나노젠하고 또 HLB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협력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HLB 제약이 본래 이제 공장이 남양주 쪽에 있습니다. 남양주 쪽에 본래 이제 과거에 그 바이엘 쪽에 이제 공장이 IMF 때 철수하면서 그 공장을 이제 좀 저렴하게 좀 인수를 했고, 그 춘천 쪽에 이제 펩타이드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 공장이 있었는데, 자, 그 부분을 좀 매각하고요. 삼성제약 쪽에 이제 공장들을 인수하거든요. 이 부분이 돈을 한 400여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항남 공장은 기존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남양주 공장 대비해서 지금 캐파가 한 3배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제, 뭐 캡슐, 주사제, 액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생산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HLB가 이제 진행하는 어떤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이제 저분자 화합물 형태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개념이고, 지금 도입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지금 저분자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약사의 기존 이 시설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뭐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과 나노젠이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면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제 협업 시 아시아 생산 진출에 대한 시너지가 발휘하기 때문에 HLB 제약이 이 시설 관련되는 어떤 가능성이 계속 이제 높아지는 어떤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 임상의 어떤 진행 속도에 따라서 HLB 제약도 같이 이렇게 시세의 어떤 반응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뭐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요. 요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치매 관련되는 흐름으로 한 번씩 과거에 이제 시트리가 있을 때 움직였던,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고가들을 좀 못 넘어가면서 장기로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장기 어떤 침묵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시장에서 큰 흐름이 없다가 이제 HLB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한번 시세가 나왔다가 좀 이제 박스권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지금
상승하면서 이 8월 달에 29,500원까지 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차트 상후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자, 2만원대 초반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이 되면 한 4만원 정도 부근까지 어떤 흐름들이 윗단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 흐름들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은 HLB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단기 한 2만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뭐 15,000원 이하의 중심 흐름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폭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8월 달에 나노코박스 승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제 등락을 해주고 있다가 금요일 날에는 이제 한 8% 제법 빠졌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외국인도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외국인이 좀 빠지면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기관들은 좀 샀다 팔았다.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대니까 이제 볼륨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최근에 좀 이제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의 흐름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21선 부근의 지지 흐름이 어떤 기대되다가 이제 시간이 올라왔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는 나노코박스의 어떤 모멘텀이 자문위원회, 그 다음에 뭐 보건부에서 어떤 최종 결정 끝나고 나면 9월 달에 임상이 끝나면 WHO까지 이제 신청됐던 부분의 어떤 결과까지는 모멘텀이 당분간 있다. 그래서 좀 등락은 하되 추가 상승의 어떤 분위기들이 다분히 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자, 좀 이게 HLB보다는 시총이 좀 가벼우니까 등락폭도 좀 세니까 조금 이제 매매가 좀 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공동 뭐 생산 관련되는 이슈가 나오면 또 급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향후에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